그래가지고 1,000만 원으로 이제 주식을 하게 됐죠. 어떻게 됐어요? 6개월 뒤에 바로 그냥 쪽박 다 찼죠. 진짜 영원의 수렴했습니다. 한 40년이면 많이 남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20살 때 처음 투자를 시작을 했거든요. 20살 때. 여러분 제 거 유튜브 보신 분들 많이 알잖아요. 전 20살 때 7월에 엄마한테 500만 원 빌렸어요. 아니, 엄마가 그냥 줬어, 솔직히. 그냥 엄마가 500만 원 주면서 야, 이거 네가 경영학과니까 주식을 하든지 아니면 해외여행을 가든지 해라 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여권이 없었어요. 제가 24살 때 여권을 처음 만들었거든요. 그때 500만 원 주면서 뭐 해라 하니까 당연히 그냥 제가 판치기 좀 잘했거든요. 판치기. 여러분 판치기 아십니까? 제가 중학교 동기들은 제 이름 말하면 판치기로 유명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여튼 판치기를 했는데, 판치기 잘하니까 뭐 주식도 잘하겠지 하면서 주식을 했는데 400만 원 딱 삼성중공업 사고 다음날 바로 상한가 먹었단 말이죠. 60만 원 벌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제가 500만 원 더 달라고 했어. 어떻게? 누나 줄 돈. 누나 유럽 여행 갈 돈. 지금 누나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여튼 누나 500만 원을 제가 가져왔어요. 탈출을 했죠. 강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나중에 누나한테 돌려주겠다. 그러면서 제가 조건을 하나 더 걸었어요. 4년 동안 용돈 안 받겠다. 4년 동안 용돈을 안 받겠다. 그리고 500만 원 더 빌렸어요. 1,000만 원 됐죠. 왜냐하면 하루에 60만 원, 100만 원 버는데 무슨 한 달 용돈 30만 원. 뭔 소용이야. 빨리 지금 돈 벌어야 돼. 그래가지고 1,000만 원으로 이제 주식을 하게 됐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6개월 뒤에 바로 그냥 쪽박 다 찼죠. 진짜 영원의 수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돈을 4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있었는데 그걸 미수 몰빵을 해가지고 날렸던 게 SK증권입니다. SK증권. SK증권 저 고점에서 지금은 제가 알고 있어요. 증권주가 3배, 4배 가면 그게 그 증시의 꼭대기라는 걸 지금은 알고 있거든요. KTB증권, 뭐 KTB투자증권, SK증권 뭐 이런 것들, 뭐 옛날에 이베스트 뭐 이런 거 이제 이 트레이드인가? 조그만 회사. 그런 게 막 3배, 4배 갈 때 그게 상한가 치고 하면 이게 꼭지라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때 몰랐어. 그래서 그거 미수 몰빵했다가 완전 100만 원 남았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3, 400 정도 남았던 거. 100만 원 남아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판치기에도 한 방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ELW라는 걸 손에 잡습니다. 그래서 ELW를 딱 시작해가지고 ELW는 옵션 같은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100만까지 다 날렸어요. 그냥 완전 알거지 됐어. 통장에 진짜 몇십 원 남았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과외했잖아요. 그래서 군대 전역하고 계속 과외했어요. 군대에서도 제가 100만 원 모아서 나와서 병장 휴가 때 제가 LG 디스플레이 100만 원으로 100만 원 모아 나왔는데 그때 병장 월급이 10만 원이 안 됐거든요. 2등병이 7만 얼마, 뭐 1병이 8만 얼마, 뭐 이렇게 했고 병장이 이제 10만 원이 안 되는데 제가 100만 원을 모아 나왔어요. 군대에서 악착같이 냉동식품 안 먹고 라면 먹을 돈 아껴가지고 선임한테 다 빌 붙어가지고 슈넬치킨 겁나 맛있는데 슈넬치킨 마음대로 못 먹고 지금 그게 좀 한이에요. 지금 슈넬치킨 진짜 맛있는데 여튼 그게 제가 100만 원을 모아서 나왔는데 그거 LG 디스플레이 ELW에 받고 전역을 하니까 돈이 또 없는 거야. 돈이 또 0원이 됐어. 야, 이거 바로 진짜 바로 다시 과외했잖아요. 과외 2개 잡고 눈물이 안 난다. 눈물이 안 나. 여튼 과외를 열심히 했어. 그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다음에 그 2010년에 전역을 하고 나서 누나는 기억할지 모르겠어. 그때 제가 과외를 하면 70만 원 정도를 벌었어요. 3개를 하면 1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2개 정도 하면 70만 원인데 70만 원을 벌면 이렇게 회계사 시험 준비하고 하면 대략 한 4, 50만 원 정도 써야 되거든요. 한 달에 20만 원이면 주식하는 맛이 안 나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큰손이었잖아요. 이게 1,000만 원 갖고 좌지우지하던 시장을 갖고 놀던 사람인데 마켓을 제가 갖고 놀던 그 마술사 같은 1,000만 원에 미수 몰빵치고 2,500까지 지르던 사람인데 20만 원, 30만 원 하니까 감질만 나서 못하겠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이러다가 또 ELW 손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나를 제 방에 부릅니다. 누나한테 진짜 좋은 종목이 있다. 나한테 좀 맡겨달라. 누나한테 제가 한 6시간, 7시간 설득을 했습니다. 진짜 한 9시부터
새벽 한 3, 4시까지 누나 기억할지 모르겠어. 그때 그래서 누나가 코 묻은 돈, 진짜 누나가 그래도 저보다 이제 3살 많아가지고 직장생활 하면서 여자니까 군대도 안 가잖아요. 돈을 꽁기꽁기 모은 거 제가 1,400만 원인가 1,100만 원인가 지금 좀 기억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400인가 뭐 그렇게 빌렸어요. 그거를 빌려가지고 다시 종잣돈으로 만든 게 지금의 그 자산입니다. 제가 누나가 정말 저한테 큰 그걸 또 했죠. 누나도 저한테 큰 도움을 줬고 엄마도 이제 처음 주식을 이제 하게 했으니까 큰 도움을 준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때 2011년에 이제 좀 또이또이 그냥 또이또이하고 그 다음부터 뭐 1,000만 원 몇백만 원 벌고 그 다음 해에 뭐 1,000만 원 벌고 그 다음 해에 뭐 한 4, 5천 벌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스노우볼이라고 하죠. 천천히 이렇게 굴러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누나한테 제가 큰 거 해줬죠. 좋은 거 해줬죠. 그렇게 이제 부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돈으로. 제가 2013년 정도에 이제 마통을 뚫었죠. 12년도에 회계사를 합격을 했으니까 뭐야 펄패스님 뭐지? 아니다. 내 거 그거 올렸지. 나 블로그에. 맞다. 나 이제 완전 바보 되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2012년에 제가 회계사를 합격을 하고 나니까 마이너스 통장이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으로 또 좀 더 이렇게 굴렸죠.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비추합니다. 저는 이 마이너스 통장 이렇게 하는 건 비추를 하고 어쨌든 빚이잖아요. 빚이니까 좀 비추를 하고 자기가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하면 되는데 제가 마인드를 이렇게 알려드리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저도 2007년에 처음 주식을 시작을 해서 돈을 처음 벌기 시작한 게 2011년이에요. 2011년 40만 원이니까 100만 원도 못 벌었을 거예요. 거의 또이또이 진짜 똔똔이고 2012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벌었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2007년부터 제가 투자를 시작을 해서 사실상 한 5년을 날렸다는. 제가 군대에서도 맨날 대대장실 가면 그 경제신문이 있었어요. 한국경제랑 매일경제랑 뭐 조선일보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거 제가 CP병한테 달라고 해가지고 다 받아서 다 보고 맨날 어디 투자하지 하면서 한국콜마 찾아보고 그랬었거든요. 싸지방 가가지고 사이버 지식 정보방이라고 있습니다. 요즘 뭐라고 하나요 그거? 하여튼 싸지방 가서 한국콜마 찾아보고 한국콜마 그때 3,200원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뭐 와 남자들이 갑자기 그거 생각나는데 남자들이 온몸에 로션을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이거 그냥 보브라는 거 발랐거든요. 보브 만원짜리 화장품 바르고 있었는데 다른 애들은 무슨 비오템 4만원 누구는 클리니크 바르고 막 뭐지? 저거 뭐지? 했는데 이걸 찾아보니까 이 선임들 거 이렇게 뒤에 돌려보잖아요. 제조사가 한국콜마가 되게 많은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 한국콜마 뭐하는 회사야 하면서 이렇게 다 발라줬죠. 잠깐만 뭘 발라줘. 누가 BL 쳐가지고 로션 제가 로션 발라주고 그러진 않았는데 등은 좀 발라줬어. 선임들 로션 등 발라 잠깐만 이렇게 제 과거가 탄로나네요. 그렇습니다. 발라줘 버렸어요. 그래요. 제가 발라줬네. 아니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게 여러분이 방송을 하다 보면 호모나 방송을 하다 보면 제가 초보잖아요. 진짜 땀난다. 제가 초보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보면서 이 채팅을 보죠. 여러분이 이 세팅을 해준 거 보고 싶다. 카메라를 보면서 채팅을 보는데 채팅을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이 채팅을 따라 말하게 돼 있어. 그래서 여튼 이게 다 뒤집어 보니까 전부 한국콜마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콜마 뭐지 하면서 제가 싸지방 가서 막 검색해보고 막 분석해보고 그랬었거든요. 한국콜마 조금 샀었어. 조금 사고 팔고. 그때 투자 아이디어가 이제 번져갔던 게 리더스 코스메틱, 산성 LNS. 그것도 제가 3,000원, 4,000 얼마에 사서 3,000원 얼마에 손절했는데 11만 원 가더라고요. 10만 원 갔나? 그랬어. 근데 다시 이야기가 돌아와서 군대에서도
어쨌든 계속해서 투자 공부를 했어요. 200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까지 투자 공부하면서 한 6년 정도를 했는데도 돈이 별로 안 벌렸어요. 그렇다는 거는 제가 한 7년, 8년 차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건데, 여러분 이거 제 방송 듣고 있는 분들 중에 경력 7년, 8년 되시는 분들 많을까요? 별로 없어요. 이게 7년, 8년은 해야 돈을 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10년을 해도 못 버는 경우도 있어요. 장기 레이스란 말이에요. 옆 사람이 돈을 뭐 10억, 20억 벌었다. 아니면 적게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벌었다. 별로 부러워할 필요 없어. 그 사람이 뭐 3, 4년 차다. 그럼 운일 수도 있어요. 그냥 3, 4년 차면 운일 수도 있으니까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많이 배우면 나도 열심히 따라가야지라고 생각하면 되고, 10년은 해야 최소 10년은 해야 이게 내 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거든요. 마부작침님처럼 1년차 만에 같이 투자하면 정말 좋은 거예요. 지금 탄탄대로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탄탄대로 걸을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기반을 해서 회사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제 거를 보면 아시죠? 재무제표를 보면 현 상태를 분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장을 할지 아니면 이 회사가 나빠질지는 사업을 봐야 돼요. 그 회사가 지금 처해 있는 업계 상황, LNF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하면서 제가 이게 너무 레드오션화 되고 있다라고 하면 성장성이 약간 꺾일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어야 되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진짜 살아날 때는 어떻게 고가 제품이 살아날까, 저가 제품이 살아날까, 어디가 유행이 불까,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돼요. 재무제표는 현재 상태에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거고, 내가 미래를 보고 주가가 오를지 말지를 보려면 이 사업이 좋아질까 나빠질까를 봐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다 깨달으려면 7년, 8년 아니면 10년은 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빨리 좌절을 할 필요도 없어요. 2년 되신 분들 되게 많고 4년 되신 분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되게 꼼꼼하란 말이에요. 나이는 저보다 형님이지만은 이 주식 투자 쪽에서는 꼼꼼하시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형님들. 저도 꼼꼼한데 뭐. 네, 그렇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보고 진짜 장기적으로 레이스를 하시고, 10년 투자한 다음에 안정적으로 좀 올라서잖아요. 재무제표도 볼 줄 알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사업도 볼 줄 알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한 2, 30년 더 남았을 거잖아요. 투자할 시간이. 그러니까 2, 30년 동안 계속 투자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 돈 더 많이 벌 거예요. 제가 날린 거는 마이너스 누적해봤자 한 1,600만 원? 진짜 많아봤자 한 마이너스 2천만 원까지 꼬꾸라졌을 거고, 그 다음에 치고 올라간 건 훨씬 많은데요. 제가 뭐 금액은 말할 수 없지만 진짜 제 나이 또래에서는 이제 경제적 자유에 가까운 그렇다고 이제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크게 뭐 이렇게 뭐 의식주에 안 매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레벨까지 올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한 14년, 15년, 20년까지 하면, 기본적 분석에 가치 투자를 하면. 그러니까 장기 레이스라고 생각하고 쭉 간다고, 미래에도 20년, 30년 남았다고 생각하면 지금이 당자가 뭐 별로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잃었다,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전 대학생 때 이미 1,600만 원, 2천만 원 잃었는데요. 전혀 부담 가질 필요 없고, 전히 실패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실이 났으면 손실이 났을 때 왜 손실이 났는지만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실수 안 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보면 돈을 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 주위에 보면 제 주위에도 돈을 버신 분들이 되게 많고, 어디를 보면 돈을 번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작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저는. 근데 2019년에 돈을 되게 많이 번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나는 못 벌고 남은 딱 돈을 벌잖아요. 투자를 하면서 되게 셈이 나요. 처음에는 진짜 셈이 나요. 제가 14년을 투자를 하면서도 그 마인드 컨트롤 하는데 한 2, 3년 걸린 것 같아요. 지금은 누군가가 돈을 벌면 되게 뭐 나랑 상관없는 거지, 내 돈 그냥 벌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제 갈 길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돈을 벌었다는 그런 소식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 저도 솔직히 마음이 좀 초조해지죠. 하지만은 이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드 V 페라리 혹시 보셨나요? 그 영화? 제가 또 본 사람 없으면 이거 약간 스포인데. 여튼 어쨌든 거기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르망 24시간이 나와요. 스포가 아니고, 잠깐만. 자, 그 스포가 아니고 뭘 아예요. 자, 스포가 아니고 르망 24시간이라는 경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운전자를 바꿔가면서 24시간 동안 레이싱을 해가지고 끝에 들어온 사람이 승자예요. 근데 거기 보면 어떤 차들은 정말 무리를 해서 처음에 스퍼트를 내버린단 말이에요.
이 르망 24시 자체 영화가 그러니까 영화 말고 이제 그 경기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그 스퍼트를 내버리고 옆에 사람이 막 빨리 달린다고 나도 막 최고속으로 달리려고 하고 무리하고 막 하면 넘어져요. 차에 엔진에 불이 나거나 코너링 할 때 제대로 속도를 못 줄이면 차가 뒤집어집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너무 빨리 달리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그냥 달리기 할 때도 어때요? 500m 달리기, 100m 달리기 하다 보면 전력으로 달릴 때 더 빨리 달리고 싶으면 넘어져요.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개주할 때 보면 특히 그래. 나 혼자 달리면 괜찮은데 개주할 때 보면 옆 사람 막 내가 역전하려고 너무 빨리 달리다 보면 앞으로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게 투자도 마찬가지. 투자를 하다 보면 누군가가 앞에 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랑 나랑 그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올해는 그 사람이 많이 벌었으면 축하한다. 밥 한 끼 사달라. 밥 맛있는 거 사달라. 뭐 뷔페 사달라 하고 그냥 사달라 하는 것도 좀 그렇다. 축하한다. 내가 사줄게. 하고 나는 돈 날렸지만 사줄게 하고 사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또 내가 벌었으면 나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너 또 사줄게. 나 이번에 좋았어 하면서 또 사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하니까 너무 조바심 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장기전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제 나이가 33인데 올해 88년생이니까 33인데 이거 보시는 분들도 다 축하빵이에요. 축하빵. 그 정도는 솔직히 적어야지. 성인 돼야죠. 성인. 거의 뭐 석가모니급 아니에요. 너가 돈 벌었으니 내가 사줄게. 제가 그냥 웃자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장기 레이스란 말이에요. 그냥 많이 벌 때는 많이 벌 때도 있고 뭐 천천히 벌 때 조금 벌 때는 조금 벌 때 날릴 때 있고 하니까 장기 레이스로 봤을 때 대부분의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30대에서 40대입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몇 살이고 성별이 뭔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거의 다 남자인 건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서 저한테 만약에 오빠 그러잖아요. 일단 의심하고 봐야 돼요. 15%가 여자고 85%가 남자거든요. 거기에 나이는 30대에서 40대가 44%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40대, 40대에 오빠 형, 오빠 일단 다 거의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40대에 여기 지금 이렇게 수염 막 덥수룩하게 이렇게 자라가지고 약간 알죠? 형님 제가 만나면 다 형님 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저보다 나이도 다 많으신 분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40대, 50대도 많아요. 어르신들. 우리 엄마 나이도 많아요. 50대, 60대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은 일단 30, 40대가 주로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은 세월이 제 생각에는 한 30년은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30년은 남은 것 같아요. 최소 50대라고 하면 25년, 30년 남은 것 같아요. 요즘 100세 시대지만 솔직히 80세 되면 이제 좀 너무 공격적으로 주식 안 하고 좀 여유롭게 살아야 되니까 80대 되면 80까지만 주식을 한다고 했을 때 50대면 30년 남았고 40대면 40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이게 레이스를 해야지 너무 이렇게 돈 많이 벌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지금 또 그게 더 많아요. 왜냐면 반도체만 가는 장이잖아요. 지금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오르고 내 건 하나도 안 오르고 이러면 박탈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거 제가 박탈감 또 언제 느꼈냐면 2017년에 느꼈습니다. 삼성전자만 가네? 와씨 삼성전자만 오르네. 이런 느낌을 2017년에 받았어요. 그게 이번에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2017년에 삼성전자만 가네라는 장이 1년이 이어졌습니다. 1년이 이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죠. 지수가 끌어올려지면 개미들이 들어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에도 돈이 들어오고 그럼 기관 돈 들어오고 개인 투자자 돈 들어오고 하면 당연히 주식장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 뜨끈뜨끈한 물이 퍼진단 말이에요. 욕조에 물 받아 놓으면 처음에 뜨거운 물 틀면 그 앞쪽만 뜨겁지만 뒤쪽까지 차근차근 번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주식시장도 훈기가 나중에 번지게 돼 있어요.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삼성전자가 오르면. 그래서 지금 당장에 내 종목이 안 오른다, 뭐 내가 투자하는 게 안 오른다 해도 나중에 가면 정말 기업이 좋고 믿을만 한다면 나중에 다 오르게 돼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고.